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시빌 행정사무소의 임현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에 있는 운전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나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건에 대해서 언론 보도된 사례를 중심으로 그 쟁점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된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목을 보시면 음주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 한 40대 징역형 집행유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3단독 윤성식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범인 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수처분으로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범인 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형사 피고인은 A씨와 B씨입니다. 그래서 A씨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입니다. 여기에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그리고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이 범인도피 교사는 범인을 도피해달라라고 범죄 의사를 형성시킨 겁니다. 누구에게 형성을 시켰느냐? 형사 피고인이 B씨에게 범인을 도피해달라라고 범죄 의사를 교사를 한 겁니다. 범인 도피라는 것을 실행을 한 사람은 B씨입니다. 그러니까 B의 경우는 이제 범인 도피죄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범인 도피와 범인 은닉이 있는데 이 범인 은닉은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이 범인을 이제 감추는 겁니다. 이제 범인 은닉이고 범인 도피는 범인 은닉 이외의 모든 형태를 얘기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진범은 A인데 B에게 B가 이제 진범을 대신해서 B가 진범 A를 대신해서 경찰서에 가서 내가 진범이다라고 진술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것이죠. 이게 도피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 도피를 하게 된 그 동기가 이 A씨가 이제 교사한 거죠. 그래서 A씨는 이제 범인 도피 교사가 되는 것이고 B는 이것을 시행을 한 거죠. 범인 도피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범인 도피 교사를 한 것인데 범인 도피 교사는 A씨가 B씨에게 한 건데 최초에 B씨는 A씨에 대해서 범인 도피할 의사가 없었는데 A씨가 그 범행 의사를 이제 형성을 시킨 겁니다. B씨에게. 그래서 범인 도피 교사가 되는 것인데 근데 만일에 이 B씨가 먼저 그 범인 도피를 형성을 시켜야겠다. 이미 형성되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A씨가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 이번에 너가 음주운전으로 또 사고를 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처벌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B씨가 먼저 범인을 도피해야 되겠다라고 먼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B씨가 A씨한테 너가 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할게. 이렇게 먼저 범죄 형성을 하니까 그래서 B가 진범인 A씨를 대신해서 경찰에 출석을 해가지고 진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진술이 허위 진술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허위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뭐 일종의 시나리오, 그러니까 어디에서 음주를 하고 운전한 경로는 어떻게 되고 운전 동기는 어떻게 되고 이러한 것들 기본 정보를 B씨에게 제공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때 A씨는 범인 도피 방조 혐의가 됩니다. 범인 도피 방조 혐의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A씨와 B씨가 등장했고 그 하나의 쟁점이 범인 도피 교사, 범인 도피 이렇게 두 개의 그러니까 그 당사자가 A씨와 B씨에게 A씨에게는 범인 도피 교사, B씨에게는 범인 도피죄 이것이 이제 그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범인은 뭐냐? 범인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범인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위반한 이제 A씨가 되는 것이죠.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여기서는 이제 시점이 문제인데요. 형사처벌은 지금 종전의 도로교통법, 구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구도로교통법이 이제 위헌 판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이후에 그 가중처벌하는 조항에 대해서 개정이 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데 그 음주운전 2회 이상의 경우에는 가중처벌하고 있는 그 가중처벌 조항이 되기 위해서는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또다시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를 했을 때 가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차례라고 하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현행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에서 과거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2번 전력이 있다라는 것이 여기서는 공소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 공소 사실에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전력이 2번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며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은 피고인 A씨는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번에는 이제 그 재판부에서 판단할 때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했지만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 나머지는 인정하지만 그리고 피해자들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중상해라고까지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후 9시 48분께 음주 상태로 경기 용인시 한 사거리에서 유턴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70대 C씨의 승용차 앞 범퍼를 충격해 차량 승용차 탑승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 중인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이 들킬 것을 우려해 동승자인 지인 B씨에게 너가 운전한 것으로 말해달라고 거짓 진술을 부탁하고 경찰에도 운전자가 B씨라고 진술한 혐의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실제는 A씨가 이제 범인이지만 동승자인 지인 B씨에게 범인 도피 교사를 한 것이죠. 그래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3% 이상 상태였는지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 A씨는 뭐냐면 여기서는 당시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호흡 측정기에 의해서 음주 측정을 했거나 혈액 채취에 의해서 음주 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당시에 음주 수치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음주 수치는 0.030% 이상입니다. 0.030% 이상인 상태에 있다라는 객관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12개의 특례 조항에 해당이 되어야만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음주 수치가 0.030% 이상이어야만 성립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A씨의 주장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0.030% 이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치상죄가 성립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피고인이. 그러나 법원은 경찰이 피고인의 최종 운전 시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8%로 추산된다고 파악을 했고, 법원에서 얘기하기를 경찰에서는 당시에 0.058%로 추산된다고 파악을 했다. 이것은 이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경찰에서 0.058로 이제 추산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0.058%로 추산됐다는 것을 이제 그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이 교통사고 직전 A씨의 운전 형태가 차량을 중앙선 가운데 두고 운전하거나 차량 옆 볼라드를 충격하는 등 정상적이지 않았던 점, 이거를 보면 이제 당시에 음주운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경찰에서는 당시에 음주 수치가 0.058%로 추산을 했다. 이런 걸 고려하면 A씨가 0.030%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인정을 안 한 겁니다. 부인을 했지만 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근거로 인정을 한 겁니다. 어쨌든 법원에서 종적인 판단 결정권은 있기 때문에 법원의 이제 결정은 이제 당연히 뭐 존중되어야 되고, 또 존중 뭐 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뭐 절차적으로 뭐 항소하거나 뭐 상고하거나 그런 것 이외에는. 그래서 법원에서는 당시에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이 되어졌고 0.030% 이상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이 되어졌고, 다음에 인적 피해 70대 C씨가 운전하는 탑승자 2명을 이제 충격을 다치게 한 인적 피해를 야기했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치상죄가 인정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B씨에게 범인도피 교사를 했고, 또 B씨는 범인도피를 실행을 했고, 이렇게 해서 A씨하고 B씨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한 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형사처벌의 문제인데, 형사처벌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음주운전 전력과 관련해 가지고 음주운전 전력이 2번 있습니다.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인적 피해, 물론 이제 특가법 위반은 아닙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인적피해 사고를 야기했다라고 한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서 위험운전 치상인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에서 치상죄, 이렇게 해서 형사처벌이 되는데, 여기서는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전력이 시점은 도로교통법 그 규정에 의하면 현행 법령은 과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벌금 명의상의 형사처벌 받은 그때로부터 음주운전을 한 횟수, 그것만을 이제 횟수로 해서 형사처벌로 잡는데, 행정처분이 면허 취소, 이것은 시점이 다릅니다. 2001년 7월 24일 이후에 발생한 음주운전 전력이, 그 이후에 음주운전 전력이 2번 이상이기만 한다면 면허 취소가 되고, 면허 취소 결격 기간이 2년이 되게 됩니다. 단순히 음주운전 전력으로만 본다면. 물론 여기서는 음주운전 전력이 아무것도 과거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0.030% 이상이다. 근데 인적 피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서 이번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에 관한 한은 0.030% 이상에서 인적 피해 사고를 야기했기 때문에 면허 취소가 되고, 면허 취소 결격 기간이 2년이 됩니다. 그래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그 시점과 그 적용하는 내용이 좀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